임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부터 방과 후면 어김없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교복 위에 작업복을 더 싣고 재봉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일상이었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집안 경제를 떠받치는 건 오로지 진이의 몫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원비로 집안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동생은 아직 중학생이라 도움이 될 일이 없었습니다. 야, 이거 공순이가 또 왔면서. 서소희가 코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진이가 교실에 들어섰자마자 들려오는 소리였죠. 이유라와 민혜진은 키득거리며 소희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진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기름 냄새인가? 유라가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진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붙여진 공순이라는 별명을 들은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죠. 처음엔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그저 견뎌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너 졸업하고 뭐 할 거야? 설마 대학 가려고? 혜진이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교과서를 펼쳤어요. 대학?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았죠. 당장 내일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대학 등록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야, 말 안 해? 진짜 예의 없네. 소희가 진이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 순간 진이의 가방에서 공장 작업복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크게 웃어댔죠. 어머, 이게 뭐야? 진짜 작업복이네. 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과 싸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오히려 더 큰 구설수에 오를 뿐이었어요. 그녀는 작업복을 다시 가방에 넣고 조용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방과 후 진이는 다시 공장으로 향했어요. 재봉틀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작업장에서 그녀는 묵묵히 일했죠. 손가락이 아프고 어깨가 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진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동대문 시장에서 중고 의류를 사다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돌아다니며 좋은 옷을 골라내고 밤늦게까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이런 옷도 팔리나?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진이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옷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고객의 문의에 친절하게 답변하면서 점점 단골 고객이 늘어갔죠. 몇 달이 지나자 수익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듬해에 진이는 핸드메이드 가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익힌 재봉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죠. 밤늦게 작은 작업실에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가방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진이 씨가 만든 가방은 정말 튼튼하고 예뻐요라는 후기들이 늘어갔습니다. 3년 후 진이는 작은 매장을 열 수 있었어요. 직원도 2명 고용했죠. 그리고 5년이 지나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10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기업 태선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이의 회사와 협력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미팅 당일 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태선그룹 건물에 들어서요. 높은 천장과 대리석으로 된 로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 유통사업부 이휘준입니다. 미팅룸에서 담당자를 처음 만났을 때 진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임진희 대표님의 사업 철학이 인상 깊었습니다.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이 저희와 잘 맞을 것 같아요. 휴준의 말에 진이는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는 생각보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안하게 대해져 있죠. 미팅이 끝나고 휴준은 진이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사업 이야기 말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진이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둘의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휴주는 자신이 태성그룹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진이에게 다가갔죠. 그저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라고만 소개했어요. 진이도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진이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휴준이 가끔은 옛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권해서 마음을 바꿨죠. 15년 만에 보는 동창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진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들어서 왔는데 이미 와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어머, 진이야, 정말 오래간만이네. 서소희가 큰 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이, 너 지금 뭐하고 살아? 이유라가 물었어요.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과시하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나는 남편이 사업하는 거 도와주면서 살고 있어.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쁘더라고. 민혜진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어. 구독자가 10만 명이나 돼. 광고 수입도 꽤 괜찮고.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채널을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진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러자 소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죠. 회사 설마 아직도 봉제 공장 다니는 거야? 다른 동찬들도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의류 브랜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진이가 설명하자 유라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의류 브랜드,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요즘 온라인 쇼핑몰 차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혜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인터넷에서 싸구려 옷 파는 거 말이지. 진이야, 너 아직도 그 시절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들의 말에 다른 동찬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진이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었죠. 대신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내들었어요. 다음 달에 결혼에 시간 되면 와줄래? 청첩장을 받아본 소희가 장소를 확인하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서울 신라호텔, 설마 이름만 같은 다른 호텔 아니야? 유라가 청첩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진짜 신라호텔이네. 진이야, 결혼 준비한다고 사채라도 썼어? 이런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려면 얼마나 듣는지 알아?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 신라호텔일까? 요즘 비슷한 이름 쓰는 호텔들 많잖아. 진이 정도 형편으로 신라호텔이라니 말도 안 돼.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서소희가 청첩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누구야?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진이는 조용히 답했어요. 이휘준이라고 회사 일로 알게 됐어. 이휘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유라가 고개를 겨울거렸죠. 뭐 하는 사람이야? 진이 정도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겠지? 그녀들은 진이의 남편감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냥 회사원이야. 진이가 간단히 답하자 혜진이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겠네. 진이야, 그런데 정말 신라호텔에서 결혼식 올리는 거 맞아? 혹시 작은 홀이라도 빌린 거야? 소희가 끼어들었어요. 아니면 빌베 식당에서 하는 거 아니야? 요즘 호텔 안에 있는 빌베 식당도 예쁘거든. 그녀들은 진이가 호텔 연회장에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우리 그날 할 일 없으면 구경이나 가볼까? 소희가 다른 동창들에게 물었어요. 진이 결혼식 구경 가자. 신라 호텔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자고. 유라와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신라 호텔 가본 적 없어서 구경하고 싶었는데 혜진이 손뼉을 쳤어요. 진이야, 우리 다 갈 거니까 미리 알아도 하객이 많으면 좋잖아.
다른 동창 몇 명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가보고 싶어. 진이 결혼식이라니 정말 궁금해.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호기심과 의심이 더 강하게 느껴졌죠. 진이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결혼식을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한다는 걸 뻔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청첩장을 나눠준 이상 어쩔 수 없었죠. 그럼 그때 보자. 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소희가 말했어요. 진이야, 그런데 정말 신라 호텔 맞지? 나중에 찾아갔는데 엉뚱한 곳이면 어떡해? 걱정 마. 분명 신라 호텔이 맞아. 진이의 답변에 그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분명 뭔가 속셈이 있어 보였죠. 동창회를 마치고 나서 진이는 휴중과 만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동창들이 결혼식에 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왠지 불안해요. 휴중이 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결혼식인데 뭐가 불안해요.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들의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휴중과 함께 라면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소희와 이유라, 민혜진은 일찍부터 만나서 함께 신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진짜 신라 호텔인지 확인해보자. 소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마치 탐험을 떠나는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죠. 호텔 앞에 도착한 순간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 진짜 신라 호텔이네? 유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웅장한 호텔 건물과 고급스러운 외관이 그들의 예상과 달랐죠. 로비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아름다운 꽃 장식들이 그들을 압도했어요. 이게 진짜요? 진이가 여기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 진이 입을 다무들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소희가 청첩장을 내밀면서 물었어요. 여기 정말 결혼식 하는 거 맞아요? 네. 임진희 이웃님의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경호원의 답변에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연회장에 들어서자 그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하얀 꽃 장식과 크리스털이 샹들리에,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놓인 고급스러운 세팅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이게 뭐야? 이런 결혼식은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유라가 널 글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하객들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과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죠. 저 사람들 누구야? 왜 이렇게 포스가 달라? 혜진이 속삭였어요. 저기 봐, 저 아저씨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소희가 한 하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명한 기업인이었어요. 다른 테이블을 해도 사회 유명 인사들이 앉아 있었죠. 뭐지? 스폰서라도 붙었나? 소희가 혼자 말을 했어요. 아니면 진짜 드라마 찍는 거 아니야?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죠. 연회장 입구에서 안내를 받으며 자리에 앉은 그들은 계속 둘이 번거렸어요. 웨딩 플래너들이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고급 음식이 준비되는 뷔페 코너, 그리고 무대 위에 화려한 장식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거 진짜 진이 결혼식 맞아? 유라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어요. 공순이가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그들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웨딩 마치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신부가 입장할 시간이었어요.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입구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임진희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마치 공주 같았죠. 소희와 유라혜진은 말 그대로 넋으리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정말 진이와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고등학교 때 작업복을 입고 다니던 그 공순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아니, 믿기지 않았죠. 진이가 웨딩 마치에 맞춰 단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객들은 모두 길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곳곳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에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드디어 신랑이 등장했습니다. 이위준이 검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나자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의 키와 체격,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가 정말 멋있었죠. 하지만 소희 일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랑이 꽤 잘생겼네, 유라가 속삭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누구야? 뭔가 포스가 남달라 보이는데. 그들은 휴준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진이와 휴준이 나란히 단상에 올라서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임진희님은 성공적인 기업인으로서 젊은 나이에 중견기업을 일구어낸 신분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 정도야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위주님은 태성그룹 이한석 회장님의 손자분으로 현재 계열사 경영 수업을 받고 계시며 미래의 태성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태성그룹? 유라는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랑을 다시 바라봤죠. 태성그룹 후계자라고 했어?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태성그룹,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대기업.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어요. 연회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상이에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죠. 하지만 소희 일행은 박수를 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공순이가 대기업 며느리라니. 그녀의 목소리에 당황과 질투가 섞여 있었죠. 서소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저런 애가 대기업 며느리라니.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하객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뭔 일이지? 옹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소희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이는 공장에서 일하던 해라고. 어떻게 저런 애가 재벌가 며느리가 될 수 있어? 이유라와 민혜진도 당황했지만 소희를 말렸어요. 야, 그만해. 여기가 어딘데? 하지만 소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질투와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다들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가난한 집애예요. 소희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연회장 곳곳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받은 전문가들답게 신속하고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부인,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보안팀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는 그를 밀치며 대답했어요. 손대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때 연회장 한쪽에 있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어요. 유명한 재벌가의 결혼식을 취재하러 온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카메라 앞에서 더욱 흥분했어요. 이 결혼은 가짜예요. 저 여자는 고등학교 때 공장에서 일하던 가난한 해라고요. 그녀의 말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죠. 보안 요원들이 소희를 제지하려 하자
유라와 혜진도 덩달아 소란을 피웠습니다. 왜 우리를 내주치려 해요? 우리도 동창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은 사유 공간입니다.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팀장의 말에도 소희는 계속 저항했죠. 나는 안 나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그 순간 태성그룹 회장인 이한석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회장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객 중 일부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안 팀장이 보고했어요. 회장은 소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자 결혼식을 망치려는 건가? 소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기자들은 모든 장면을 촬영했고 하객들은 그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안 요원들에 의해 소희 일행은 연회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가면서 순식간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죠. 결혼식장에서 소란 피우고 몰상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소위 일행이 쫓겨났고 연 회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진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휴중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저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중요해요. 그의 따뜻한 말에 진이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결혼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서약식과 반지 교환, 그리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죠. 진이는 이 순간이 꽃만 같았습니다. 식이 끝난 후 진이는 태성그룹 회장인 시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휴중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군요. 환영합니다. 며느리가 어떤 과거를 가져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죠. 회장의 말에 진이는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열등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휴중이 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죠. 내가 잘 찾아왔지, 내 반쪽.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진이는 눈물이 글썽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그 어떤 시선도 상처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한편 소희와 유라혜진은 완전히 몰랐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출퇴가 뉴스에 나간 후 그들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어요. 소희의 남편 사업은 평판 악화로 타격을 입었고 유라의 유튜브 채널은 악성 댓글로 가득 찼죠. 이 여자들이 누구야? 결혼식장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정말 몰상시켜. 인터넷 댓글들은 그들에게 무자비했습니다. 혜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들이 모두 가져였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죠. 소희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너네 엄마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공순이 진이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신문과 방송에서는 가난을 덮고 일어선 성공한 여성기업인의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보도했죠. 진이와 휴주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진이의 회사는 태성그룹과의 협력으로 더욱 성장했고 그녀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경영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진이는 회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 힘들었던 시간들, 공장에서 일하며 꿈꿨던 미래가 이렇게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휴중이 사무실로 들어와 진이를 뒤에서 안으며 말했어요. 뭘 그렇게 생각해요? 진이는 그의 품에 기대며 답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에요. 당신을 만나고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어서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요. 휴중의 말에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